수많은 연인들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헤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순간 끌릴 때는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고 끌릴지라도 이 연애를 지속할지 안 할지에 대한 판단, 이 사람이 슬픔이나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왔으며 어떻게 극복했는지, 누구나 처음에는 어려움이나 징그러운 거나 원치 않는 거를 안 보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나 있죠. 나도 그 아픔이나 상처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이면 어쩌면 아직 사랑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이고, 나는 그걸 극복하지 않는데 상대는 막 다 감싸주고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진짜 오래간만에 녹음을 다시 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에. 되게 너무 오랜만, 엄청 오랜만에. 네, 오늘 늑대와 함께 달리는 여인들 이어서 녹음하겠습니다. 삶 죽음 삶, 연인들이 헤어지는 이유는, 해골 여인. 네, 늑대와 함께 달리는 여인들, 이 책에 뭐 미운 오리 새끼, 뭐 빨간 구두, 뭐 이런 다양한 동화들이 실려 있어요. 오늘 할 내용, 에 대해서는 우리 수님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아버지의 뜻을 거역한 죄로 절벽에 던져진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바다에 잠겨서 죽었겠죠. 시간이 흘러서 뼈만 남았는데 한 어부의 그물에 걸려서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표정이. 리액션. 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어요? 막 그물 올려도 징그러워요. 해골 도망갈 거잖아. 어부가 이게 너무 뭐야? 놀라가지고 막 뛰어요. 근데 해골 여인도 사실 빠져나오고 싶었는데 그물에 몸이 너무 엉켜가지고 거기서 그대로 이렇게 딸려간 거지. 그래서 이 어부가 달리다가 자기 집까지 와서 문을 딱 닫고 침대에 딱 누웠어. 아, 드디어 안락한 내 집에 왔구나 하고 불을 딱 켰는데 옆에서 해골 여인이 이러고 있었어. 너무 무서워. 기겁을 해요. 근데 이상하게 그 해골 여인이 좀 안쓰러워 보였던 거죠. 왜냐면 몸을 진짜 기괴하게 뼈가 비틀린 채로 엉켜 있으니까 이 해골 여인이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 연민의 감정이 들어서 그걸 다 풀어줬다고 해요. 그걸 다 풀어주고 잠에 듭니다. 근데 그 잠에 든 어부가 알 수 없는 꿈을 꾸면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대요. 근데 옆에서 뼈가 풀린 해골 여인이 그 눈물을 보면서 참을 수 없는 갈증을 느낍니다. 그 참을 수 없는 갈증을 느끼자 가가지고 그 눈물을 마셔요. 핥아요. 먹어요. 그리고 그 갈증이 해소가 돼요. 사실 되게 기괴한 내용인데 그 다음으로 이 해골 여인이 그 어부의 심장을 꺼내요. 그리고 뭐라고 외치냐? 살! 이게 요약이 불가능해. 외치자 해골 여인의 뼈에 살이 이렇게 붙고 이렇게 사람의 형체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잠에 들고 깨어났을 때 둘은 이렇게 껴안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와. 연기가 점점 고생이었어요. 네. 이거 혹시 보시고서 좀 인상적인 장면 하나 그릴 수 있으시면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혹시 그리신 분? 저는 이렇게 그렸는데요. 네네. 여기 읽으면서 의문이 들었던 문장이 있었거든요. 뭐라고 돼 있냐면, 비명을 지르며 배 안에서 이리저리 뛰던 어부는 결국 그물을 쥐고 배에서 뛰어내렸다. 이 그물을 무서우면 버리고 도망치면 되는데 그거를 쥐고 어떻게 보면 너무 무서우니까 뭔가 이거를 차마 제대로 들여다보고 엉킨 걸 풀 생각을 못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대로 쥔 채로 뛴 거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이 그물을 놓지 않고 있는 손과 눈을 감고, 그러니까 뭔가 직면하지 않고 눈을 감고 뛰는 모습. 양손님이라면은 무서울 때 어떻게 하는 타입이세요? 만약에 저 어부였다면. 저도 도망. 지금 끌고 버리지는 못하고. 그렇죠. 뭔가 이거를 버릴 용기도 없고 제대로 쳐다볼 용기도 없고 일단 도망치는 거죠. 그래서 약간 공감도 됐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 그런 걸 맞닥뜨렸을 때 나도 도망쳤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설명 듣고 저걸 보니까 또 다시. 지금 표정이 아주 네. 리얼한가요? 장난 아니에요. 다른 분들 혹시 인상에 남는 장면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부터가 좀 인상 깊어요. 딱 침대에서 발견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핥아먹고 심장을 꺼내고 약간 이게 대체 뭘 상징하는 거지? 왜 이러는 거지? 약간 맞아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장면이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결국에는 둘 사이에 뭔가 사랑이 있었던 건가? 사랑이 생긴 건가 싶은 게 그 여인이 갑자기 불쌍해 보였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뼈를 잘 맞춰줬다. 그 뼈를 맞춰줬다는 게 그 여인의 상처를 어루만져줬다? 제대로 봤다? 약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사랑에 있어서 양순이 말한 것처럼 직면하고 제대로 그 상처를 약간 보듬어주는 게 필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둘이 이렇게 뭔가 평안한 모습으로 껴안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와 되게 뭔가 예쁜 장면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딱 이렇게 발개벗은 두 명이 이렇게 안고 있는 그 무슨 명화에 나오는 한 장면인 것 네네네. 같죠. 그래가지고 뭔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마지막에 그 장면 생각하면서. 근데 잠으로 시작해서 거의 약간 잠처럼 그렇게 끝나요. 맞아. 만약에 처음에 잠을 자지 않았으면 다른 스토리로 전개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한테 잠이나 휴식은 어떤 의미인지. 저는 네. 그 어렸을 때랑은 되게 다른 의미로 다가와요. 전 잠이나 휴식이라는 게 옛날에는 엄마가 너 빨리 자 이렇게 해서 자거나 네. 학교에서도 종이 울리면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 선택해서 쉬었거나 네. 스스로 선택해서 시간을 정해서 잠을 잤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나이가 먹으면서 제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고 제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막 안 자기도 하고 막 그래봤는데 진짜 안 자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휴식이 얼마나 큰 건지. 그리고 왜 엄마가 밤마다 자라고 하고 왜 항상 10분, 20분씩 이렇게 쉬는 시간을 주는지 그런 게 되게 중요하게 와닿아서 저도 요즘에는 무조건 씻는 시간을 정해서 씻고 바로 뭘 하든지 일단 침대에 눕거든요. 다 준비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남자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이 여자의 슬픔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을 잘하기 위해서 돈이나 재력을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그 여유, 맞아요. 잠을 충분히 맞아요. 잔 이 여유롭고 건강한 상태? 맞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집이 있고 이래야 본격적으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게 이제 현실적인 필요지만 실제로 우리를 누구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잠, 휴식, 여유, 편안함. 마음이 평안해야 이렇게 여자도 다시 보이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잠에 대한 고민이 깊으신 분 있나요? 다 잠을 잘 자시나요? 잘 자는 편인데 밤낮이 바뀌었을 때 이게 너무 괴로웠는데 출근이 최고의 해결책이야. 완벽하게 바뀌어서 이제 10시만 되면 골아 떨어지는데 사실 저는 잠이 약간 제 도피처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스트레스 같은 걸 받거나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 때 뭔가 여기에 대해서 더 생각하기보다는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그냥 자버리는 그런 습관이 있었고 예전에는 내가 이걸 좀 고쳐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다는 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서 아예 그 문제를 다시 모른 척 해버리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훨씬 편안해진 상태로 그 문제를 다시 볼 수 있게 되고 내 행동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돼서 아 이거는 나만의 방법이구나. 사람이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훨씬 편안해져서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얘기하셔서 생각난 건데 저 중학교 때 되게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사를 와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그게 향수병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맨날 잤어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 무조건 그러니까 너무 심리적으로 힘드니까 잠을 자서 약간 회피를 하는 거예요. 계속. 갑자기 얘기하니까 생각나서 잠을 자면 어쨌든 잠을 자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나쁜 예로 또 잠이 있었으니까 또 견뎠을 것 같기도 네, 해요. 잠을 잤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피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니까. 향수병이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네. 그리고 낮에 긴장했던 그 긴장을 살짝 풀을 수 맞아요. 있잖아요. 자는 동안에. 맞아요. 낯선 것들하고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겨뤄야 되는데 인사이드 아웃에서 그 주인공이 로스앤젤레스로 가가지고 브로콜리 피자 먹으면서 슬퍼했던 그 만화 생각나네요. 인사이드 아웃 많이 봤는데 이 나 장면이 생각이 저도 안 기억이 나. 안 나요. 맨날 인사이드 기쁨이랑 아웃 슬픔밖에 맞죠? 생각이 안 나서. 네. 거기서 그 아빠가 빈공이랑. 이제 맞지 않나요? 아닌가? 다른 영화인가?
뒤섞였어. 폴릭 피자는 생각이 잘. 네, 있었습니다. 제가 뭐 헷갈린 걸 수도 있고. 네. 뭔가 여기 있으면 나만 만나보고 나만 들어만 보는 것 같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일이 시작되잖아요. 눈물 한 방울로 사랑은 시작되고라는 아주 옛날 노래가 있었습니다. 불러주실 수. 내가 술 어떻게 송들이 메워버린 사랑을 노래를 부르는 줄도 몰랐구나. 네. 눈물 한 방울 사랑. 네. 그만하라고요. 네. 그래서 눈물에는 이렇게 치유의 힘도 있고 또 새로운 이 삶이 시작되는 방식, 창조의 방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처를 씻긴다는 그런 또 동화들도 기억하시는 동화들도 있을 텐데 해골 여인에게는 끔찍한 스토리가 있는데 나한테는 그런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상처들 때문에 얻게 된 게 무엇인가. 이 해골 여인은 이 상처 때문에 이 남자를 얻게 되잖아요. 최근에 큰 상처는 아니지만 좀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막 함부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넘기자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혼자가 되니까 공부를 하다가도 그 생각이 계속 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제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넘기자 했을 때 그렇게 했으면 됐는데 계속 생각난다는 게 그 말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약간 정말 그런가? 라는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있다는 게 그게 좀 더 스스로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유튜브에 무례한 사람 되쳐는 방법 막 이런 걸 열심히 찾아보고 영상을 한 30개를 본 것 같아요. 그날이랑 그 다음날까지 해서 뭐 계속 그냥 막 보고 그래서 아 내가 이런 사람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좀 이렇게 대처를 해봐야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약간 그런 상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이런 사람한테는 그냥 이렇게 대해야겠다 아니면 저런 사람한테는 이런 상황에서는 아니면 뭐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뭐야 그 사람. 상처를 받으면 사람이 무너지잖아요. 너무 힘들지. 너무 힘들고 좌절하고 그 좌절감 안에서 거둔거리는 내 모습이 되게 한없이 자꾸 초라해 보이잖아. 그리고 그런 내 모습도 정리 말한 것처럼 되게 보기 싫고. 근데 과정을 겪고 나면 내가 아팠던 만큼 어떤 상처로 인해 신음하는 타인의 연약함까지 조금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좀 사랑할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니까 상처로 인해 대처하는 방법이나 방식이나 대응이 훨씬 미성숙한데 그게 밉지 않아요. 정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상처에 공감해주고 함께 아파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를 정말 진심으로 도울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상처가 연약함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진짜 좋은 말이다. 멋있다. 명언이 진짜 좋은 멋있네요. 말이다. 여기 남자가 그런 준비가 된 사람 같아요. 아마 이 사람도 아무 아픔이 없었으면은 극복한 역사나 그런 게 없었으면은 이 여자를 흉측하다고만 생각했을 텐데 맞아. 같이 아파한 것도 이 사람이 뭔가 극복한 역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질문이 중에 수많은 연인들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헤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이 어려움이나 상처를 어떻게 극복한 사람들이냐. 둘이 같이 사귀는 동안에 겪게 되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거를 잘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나도 그 아픔이나 상처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이면 어쩌면 아직 사랑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이고 나는 그걸 극복하지 않는데 상대는 막 다 감싸주고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넘지도 못하는 걸 상대 보고 너가 슬퍼하고 나 때문에 힘들어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고 그리고 저 사람도 상처를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 어떤 식으로 극복하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고 파트너를 고를 때 우리가 순간 끌릴 때는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고 끌릴지라도 이 연애를 지속할지 안 할지에 대한 판단 혹은 또 결혼에 대해서 판단할 때 이 사람이 슬픔이나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왔으며 어떻게 극복했는지 감추려고만 하는지 안 보려고만 하는지 누구나 처음에는 아까 양쏘님이 가져온 것처럼 어려움이나 징그러운 거나 원치 않는 거를 안 보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나 있죠. 근데 결국엔 이 사람이 옆에다 재우고 눈물 흘려줘서 뼈 맞춰. 뼈 맞추는 사람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분명히 그 사람도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마주하고 데리고 살 용기를 가졌을 것 같고, 이 여자도 깊은 아픔이 있었던 거죠. 또 아픔만큼 성숙한다고. 아픔이 없는 삶도 글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너무 나의 과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 집안이 너무 끔찍하다고 해서 그냥 해골 여인인 채로 끝나면 여기서 그 다음 스토리가 안 이어지잖아요. 나한테 더 이상 밝은 미래는 없을 것 같고 죽어버리는 게 최선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게 끝이 아니고, 만신창이가 됐어도 다시 내가 살고 싶다, 그 나를 사람으로 다시 보아줄 수 있는 사람 만나면 새로운 삶이 다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그 마침표 찍으면 밝은 빛을 보지 못한 채로 생이 너무 빨리 끝나버리니까, 혹시 모른다는 생각으로 아직 젊으니까 네, 조금 더 봐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해골 여인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화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다음 화에서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